쌍용차는 이번 2023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다양한 신차를 공개하기도 했고, 쌍용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죠. 전부 KG 모빌리티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명을 교체한 걸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CI도 공개를 했고요. 이제 쌍용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언제까지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고, KG는 자동차에서는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바뀌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들의 별다른 로고가 전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휠캡 정도의 이 쌍용차가 예전에 수출용으로 사용하던 로고가 붙어 있을 뿐이지 KG 모빌리티의 로고는 없어요. KG 모빌리티의 로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출시되는 신차에 하나씩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대리점, 그리고 여러 가지 팜플렛, 액세서리, 다양한 것들에서 이제 쌍용차의 흔적을 버리고 KG 모빌리티로 가야 되는데 그게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한 모델은 토레스 EVX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토레스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예요. 쌍용차는 이 전기차의 아픈 기억이 있죠. 일렉트릭 라이프, 누구나 자유롭게. 코란도 이모션이 나왔지만 코란도 이모션은 배터리 수급 문제도 있었고, 그 당시 쌍용차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LG 쪽에서 우리는 배터리를 주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생산이 좀 어려워지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가 엄청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일단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 전 다른 거 안 보고 주행거리 몇 킬로미터 정도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단 자체 측정입니다. 아직 공식 측정은 아닌데 WLTP 기준으로 500km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 자체 측정 결과로 한 42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라고 합니다. 400km를 넘겼어요. 제가 예전에도 코란도 이모션 하던 대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안 된다, 적어도 주행거리는 400km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주행거리 하나만큼은 꽤 잘 나온 것 같고, 이 주행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에게 배터리도 받고 이 전기 모터 이런 부분도 좀 주요하게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배터리는 이 BYD, 중국의 BYD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대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의 기업들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잘 사용하진 않아요. 다만 BYD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튬 인산철과 리튬이온 배터리 비율을 따져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쌍용차나 BYD 측에서는 화재 안정성 측면에서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뛰어난 부분이 있고, 에너지 밀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무엇보다 단가 측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EVX는 전기차기도 하고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테일램프 디자인도 확 달라졌죠. 기본적인 테일램프의 이 테두리 형상은 그대로 뒀지만 이 내부 그래픽을 전부 새롭게 바꿨습니다. 디지털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KG 모빌리티의 엠블럼이 붙기 시작했고요. 자, 토레스가 세그먼트에서 좀 크기가 넉넉한 편이거든요. 애초에 자동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이 밑바닥에 전기 모터가 깔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체키가 급격하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상고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발판까지 마련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전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실내도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형 디스플레이가 2개가 붙어 있는 구조고요. 기어 레버도 이젠 사라졌습니다. 사실 뒷좌석의 센터 터널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토레스도 마찬가지지만 실내 디자인이 쌍용차가 좀 빠르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토레스와 이 판매되고 있는 렉스턴의 실내 디자인을 비교하면 이게 진짜 같은 회사 차량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쌍용차의 디자인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 EVX 같은 경우도 이 멀리서 봤을 때 너무나 심플하고 미래적이고 감각적인 부분들까지도 눈에 띕니다.
딱 요즘 자동차 같아요. 근데 사실 예전만 해도 쌍용차가 요즘 자동차 같은 걸 요즘 세상에 만드는 걸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코란도 이모션 때처럼 이 왼쪽 휀다 쪽 이쪽에서 충전을 하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앞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지금 주간 주행등이 이제 길게 이어진 부분, 이쪽 부분에 헤드램프까지도 그대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헤드램프에 눈이 쌓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메인 헤드램프 역할을 하는 램프들은 전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져 있는 상태고 위쪽은 주간 주행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길게 램프를 잇는 것들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데 토레스 EVX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보다 훨씬 더 두툼해요. 자, 멀리서 봤을 때 식별하기 훨씬 더 쉬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토레스 내연기관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토레스 EVX는 이제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인데 아직 뭐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면 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3천만 원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쌍용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도 이 가격 대비 차체 크기나 여러 가지 실용성이 좋다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전기차 또한 이 토레스의 장점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좀 쌍용차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모델일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성능을 가진 쌍용차의 첫 번째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은 아쉽지만 이 차를 경험해 보면 쌍용차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조금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